금강 하구 남쪽에 위치한 군산. 군산은 일제강점기 시절 수탈의 관문이 됐던 지역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꿈 같은 날이었습니다. 36년 만에 되찾은 해방의 기쁨, 거리는 태극기의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기억입니다. 해방됐으니까 막 사람들이 도와주고 해방됐다고 막 해방돼서 들 나왔지. 그럼. 일본 사람들은 막 후원만 했지. 밀려가고 그때 일본 사람들은 막 밀려가고 우리네들 막 해방됐다고 만세 부리고 막 나와서 만세 부리고 그랬지. 만세. 전북 일대에 드넓게 펼쳐진 호남 평야는 한반도를 먹여 살리던 최대의 곡창지대였습니다. 일본은 자국의 쌀을 충당하기 위해 호남 평야 중심에 있는 군산에 항을 만들고 수탈을 시작했습니다. 철길이 놓여지고 역이 만들어졌습니다. 수확한 쌀을 일본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서입니다. 임피역도 그때 세워졌습니다. 역 근처에 자리한 정미소에는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이곳에서 정미소를 했다는 할아버지는 당시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건물이 이렇게 있는 놈을 이제 뜯어서 옮겨 왔다니까 일로. 아, 그럼 이 나무 자체도 그때 외정시대 일본 사람들이 쓰던 나무들이네요. 야, 뭐 전부 그거지. 그대로 옮겨 왔으니까. 많게는 한 해 200만 석이 넘는 쌀이 일본의 손으로 넘어가던 시절. 그때 들려오던 방아 찢는 소리는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나라 잃은 이들의 통곡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군산에 살기 시작하면서 일본 음식도 하나둘 자리를 잡았습니다. 울회 장아찌도 그중 하나입니다. 울회 장아찌는 일본 나라 지방에서 들어온 음식입니다. 어르신들에겐 나라지케라는 일본 말이 더 익숙한 음식이죠. 울회는 박과에 속하는 한 해살이 덩굴 식물입니다. 모양은 참외와 비슷한데 참외에 비해 훨씬 크고 단맛이 없죠. 요런 게 좋은 거예요. 두껍고 아삭아삭한 맛이 나요. 오이 맛이에요. 그게 지금 현 상태는 아주 이것이 좋은 상태예요. 이것이 일본 음식이지만은 여기에 들어와서 100년이 넘으니까 우리 음식으로 정착이 된 겁니다. 울회는 일제강점기 때 들어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일본을 뜻하는 울에 참외 외자를 붙여 울회입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별미하고 귀했었는데 울회는 생으로는 먹을 수 없답니다. 살이 물러서 금방 썩기 때문이죠. 그래서 따자마자 속을 파내고 소금에 절여서 장아찌로 만들어 먹는데요. 하룻밤 정도 절이면 이렇게 숨이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마르시네요. 네, 이렇게 말아줘요. 그렇게 해야 이게 간이 제대로 되고 저기를 태웠다는 얘기예요. 아, 이놈이 끊어지거나 만약에 저겼을 때 끊어지거나 하면 간이 덜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이제 장아찌를 담는 건가요? 예, 여기다 주박을 넣고 장아찌를 담았다가 한 6개월 후에 숙성이 된 다음에 먹으면 맛이 제대로 나요. 장아찌 맛의 비결은 바로 이 술지개미입니다. 요즘엔 술지개미로 만들었다고 해서 주박 장아찌라고 부릅니다. 술찌꺼미 정종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나오는 건데요. 네. 이게 저 쌀가루예요. 속살로만 된 쌀가루인데 네. 이것이 없으면 주박장아찌를 못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술 공장들이 많았어요? 근데 군산에 백화정종 그거 여기 있고 다른 데도
있었을 거예요. 종종 만드는 것인데 근데 지금 전국적으로 군산뿐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것을 맛있어. 삿다리 넣고 네. 네, 끓여 끓여서 먹었어. 숙련들 들었을 때 네. 그러면 이것이 먹으면 취해요. 그런 어린애들도 먹고 비틀비틀 취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장아찌를 만드는 재료는 술지개미와 설탕이 전부입니다. 하얀 백색 가루의 설탕도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온 인공 조미료 중 하나입니다. 내가 오늘 힘쓴다. 우리나라 전통 음식에도 절임 음식이 있지만 주박 장아찌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몽골게 잘 버무리 재료도 방법도 일본식이죠. 일본은 채소를 주로 술지개미나 식초, 된장 등에 절여 저장을 했습니다. 당시 일본식 청조 양조장이 9곳이나 있었던 군산. 그러니 일본인들은 자연스럽게 군산에서도 술지개미로 장아찌를 만들어 먹었던 거죠. 일본인들 손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그 시간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주박 장아찌는 이제 군산만의 음식으로 정착됐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일본에 수출될 정도랍니다. 주박 장아찌를 먹는 방법은 오이절임을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기를 꼭 짠 다음 양념해서 무쳐 먹기도 하고 갖은 채소를 얇게 썰어 넣어 냉국으로 먹기도 하죠. 오이 냉국에 주박 장아찌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심 때가 좋아요. 점심 때쯤 되면은 이제 일 들어가서 이제 땀 흘리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시원해 이 냉국을 타서 먹으면은 밥맛이 좋고 입맛이 진짜 끝내줘요. 냉국은 우리가 흔히 먹던 여름 음식입니다. 여기에 일본의 주박 장아찌가 들어가 색다른 우리만의 음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번엔 주박 장아찌를 잘게 썰어 주먹밥을 만듭니다. 짭짤하기 때문에 따로 밑간을 할 필요가 없죠. 어렸을 때 할머니가 이렇게 같이 해서 많이 먹었었는데 진짜 할머니가 이제 담으셨었으니까 다른 거 안 넣고 이렇게 주방 우레만 다져서 주먹밥을 해주세요. 해놓고 나가지. 네, 그러면은 그것만 뭐 그때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넣지도 않고 할머니랑 그냥 앉아서 그렇게 간단히 먹어서 어린 입맛에도 참 맛있게 먹었었던 것 같아요. 김밥에 들어가는 단무지도 일제 강점기 때 들어온 건데요. 주박 장아찌는 무로 만드는 단무지보단 귀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수탈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1920년대 후반 군산의 미국 수출량은 조선 전체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였죠. 그 많은 쌀과 심지어 문화재까지 항구로 옮기기 위해 그들은 수갈래의 철길을 놓고 산을 뚫어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해방이 되기 바로 전해에도 철길은 세워졌습니다. 500여 미터의 좁은 기찻길을 사이에 두고 위태롭게 이어진 마을. 30여 채의 집이 나란히 어깨를 기대 시간이 멈춰진 듯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철길이 세워진 건 1944년. 일본이 방직 공장에서 만든 물품을 운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을에서 기차 소리가 사라진 건 2008년. 기차가 없어지면서 마을 사람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36년의) 길고 긴 수탈의 기억을 품고 있는 군산 내항.
1934년 한 해만 해도 200만 석의 쌀이 이 항구를 통해 일본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나는 바다 산물도 수탈을 피해가진 못했습니다. 땅만큼이나 욕심이 났던 게 바다였습니다. 조기는 물론 전복, 꽃게까지 귀한 생선과 해산물을 보이는 대로 챙겼습니다. 동태처럼 일본인들이 잘 먹지 않는 생선만이 우리 손에 올 수 있었죠. 그중 하나가 박대입니다. 옛날부터 유명했어요, 서해안에서. 물량이 많았었나 봐요. 많이 잡히고. 예, 그때만 해도 막 들어오면은 예. 상자로 막 쌓여가지고 예. 좀 쌌거든요. 봄에는 이 알도 싣고 살도 차고 살도 통통하게 차요. 군산 사람들은 박대의 껍질을 벗겨낸 후 말려서 먹습니다. 생선을 말리기 시작한 것도 일제강점기 때부터였답니다. 참조기, 국내산 참조기고, 그러니까 요건 어양산 박대. 네. 요거는 일본 말은 호시가리인데 여기서는 이제 가정일을 하기도 하고, 그냥 호시가리를 하고, 이거는 아는 사람이 알지 모르는 사람 몰라요. 그야 가재미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이거요. 할머니의 점심 재료는 말린 박대입니다. 튀김수 많이 붓고, 또덕또덕 이거 말르면 써서 먹고, 쪼리에 잘라가지고 쪼리서 먹어도 맛있어요. 애간장 좀 붓고, 연물 좀 넣고, 그러니까 양이 내가지고 이렇게 쪼리서 먹으면 맛있어요. 추, 빠은 거. 조림을 할 때 맛을 내는 양조간장 역시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양념입니다. 일본인들이 들여왔다고 해서 외간장이라고 불렀죠. 메주를 발효시켜 만드는 우리와 달리 양조간장은 공장에서 곰팡이균을 배양해 만든 간장입니다. 전통 간장에 비해 단맛이 강하죠. 양념이 생선살에 골고루 배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밥상에 외간장의 달달한 맛이 스며든 것처럼 말이죠. 이러죠. 박대 맛있어, 엄마? 네. 안 닦구만. 맛있게 드세요. 그냥 막. 좋다. 뭐가 제일로 맛있었어요? 나 오늘 박대가 최고로 맛있게 먹었네. 진짜요. 나 박대만 먹어서 딴반 아무것도 안 먹고 박대만 먹었어. 박대도 먹고. 1945년 8월 15일 날 기억나세요? 이제 일본 이렇게 되면 이제 해방되었다 하는 거는 말하지. 우리가 일본에서 살면서 이렇게 만세 부르겠어요? 이렇게 기가 죽어 있는데. 거기서는 만세 못 부르지. 지금 불러라. 지금 오늘 많이 부르고 있어. 아, 그냥 지금 불러. 막 만세. 만세. 아이고 좋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서름의 시절. 그때 들어온 조리법이 우리의 손맛을 거쳐 군산의 음식이 됐습니다. 군산 사람들의 밥상 안에는 그 시절 못다한 이야기가 녹아 있습니다. 장독이 이곳만큼 흔한 곳이 또 있을까요? 고추장이 명물인 순창은 다양한 장아찌가 발달한 곳입니다. 샘말리 고추 닦으면 뭐예요? 이거 고추 가지고 이제 이걸로 깨끗이 닦아가지고 이제 빵가서 고추장도 담고 장아찌도 만들고 우리 집에서 장아찌 고추장아찌 있지? 예.
장아찌를 열로 다 만들어. 요것이 너 닮았어, 너 닮아. 봐봐요. 완전히 이봐요. 너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지? 안 닮았어? 네. 너도 통통, 고추도 통통. 할머니도 닮았네. 순창 사람들은 이 통통한 고추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죠. 맛 좋은 순창 고추장의 맛은 이 장독대에서 시작됩니다. 고추장 숙성 과정에서도 다른 집하고 틀려. 깊은 맛이 나고. 솜씨 좋은 장맛은 귀한 재료의 장아찌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굴비 장아찌입니다. 이런 거 보고 창굴비라고 그래요. 창굴비는 요 정도 된 거. 창굴비는 맛이 좋으면은 기름기가 많이 나. 지 몸에서. 그래서 고소고 맛있어. 처마 밑에 매달아 꾸덕하게 말려낸 굴비. 그 모습만 봐도 침이 꼴깍 넘어가곤 했다죠. 그 옛날 양반가에서나 즐겨 먹었던 굴비 장아찌는 예나 지금이나 쉬이 먹을 수 있는 반찬은 아닙니다. 손길이 많이 가는 만큼 귀한 손님상에 내곤 했죠. 자, 먹어봐. 맛있어. 자, 요 하나. 먹어. 윤기 흐르는 굴비 살만으로도 밥 한 공기는 거뜬했습니다. 굴비 장아찌는 고추장에 버무려 만드는데요. 3개월 후 새로운 장에 다시 버무려야 오래 보관할 수 있답니다. 제철에 나는 값싼 채소며 과일까지 장아찌의 재료는 다양합니다. 그래서 참외는 지금 이제 한참 나올 때라서 여름에 담는 거고 이제 봄에는 아무래도 이제 봄에 나오는 상품이 있고 이제 좀 감이나 이런 종류는 가을에 나오고 아무래도 그 계절마다 그래서 1년 내내 할 일이 많아요. 소금에 절인 참외는 설탕으로 다시 한번 절여주는데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수분을 모두 빼내줘야 한다니 보통 정성이 아닙니다. 참외 장아찌의 맛을 더하는 것도 역시 고추장입니다. 매콤한 고추장의 맛이 달콤한 참외와 어우러져 좋은 밥 반찬이 되죠. 장아찌 맛은 역시 장맛. 고추장은 만드는 시기가 중요하다는데요. 보통 겨울에 메주를 띄우는 것과 달리 순창에선 늦여름인 음력 7월에 고추장용 메주를 만듭니다. 여름엔 습기가 많으니 메주가 잘 뜨고 겨울에 고추장을 담그니 서서히 숙성돼 단맛이 깊답니다. 이 도넛 모양의 메주도 한몫하죠. 여기다가 요렇게 군옥을 뚫은 것은 요리 통풍이 좀 되라고. 통풍. 그래 통풍이 돼서 잘 떠라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너무 많아. 조금만. 되었어. 이것이 꼬두밥이에요. 꼬두밥. 메주 가루와 밥을 섞어 만드는 순창 고추장은 밥고추장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담는 고추장은 좀 두었다 먹어야 되고 식히를 해갖고 담는 고추장은 말하자면 그냥 먹을 수가 있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바로 먹을 수 있어. 근데 오래되면 그건 이제 껌어 그 대신. 근데 요것은 오래돼야도 껌떨 찐 찹쌀밥으로 만든 고추장은 식혜로 만든 고추장보다 찰지고 고운 색이 장점이랍니다. 아따 진짜로 차지네. 인절미 콩떡이네요. 진짜 똑같아.
시어머니에서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로 이어져 내려온 시간이 고스란히 밥상 위에 남았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다른 계절 산물이 풍부하죠. 풍성한 재료는 다양한 장아찌를 만들어냈습니다. 섬마을 사람들의 장아찌는 그 재료도 특별합니다. 보길도 앞바다의 보물, 전복도 장아찌에 사용된답니다. 아따 전복 크다. 이렇게 썰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큰 거 따서 회로 한번 썰어 먹고 작은 거를 몇 개 이제 따갖고 가서 오늘 장아찌 좀 담아봐야죠. 장아찌 좋죠. 여름에. 바다의 기운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전복. 보길도 첫 번째 보물이라 할 만하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400여 년 수령의 황칠나무는 보길도 두 번째 보물입니다. 남해안 일대에만 자생하는 나무랍니다. 보길도 부용마을엔 이 황칠나무들이 빼곡합니다. 이맘때가 되면 황칠나무 새순을 따기 위한 손길로 분주해집니다. 여름에 한 번 나는 연한 잎으로 장아찌를 만들기 위해서랍니다. 여름습니다. 잎으로 장아찌 담아놓으면은 또 향칠만의 그 나무 냄새도 나면서도 좀 묘미하면서도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게 해서 놓으면 맛있다고 잘 먹더라고요. 이 댁에서 황칠나무는 부엌 살림의 1등 공신입니다. 전복장을 만들 때도 황칠나무 잎을 듬뿍 넣어주죠. 장아찌 그거 할 거거든요. 할 건데 상칠이랑 1차적으로 한번 살짝 쪄내려고요. 상칠 어린 넣고요. 상칠 나무 말른 거. 전복장 맛을 좌우하는 간장도 황칠로 담근 건데요. 여기에 황칠로 만든 술까지 더해줍니다. 전복에 간장물이 충분히 배이도록 1시간 이상 끓여줍니다. 맛있게 들었겠네. 3, 4일 정도 숙성시켜 먹는 게 가장 맛이 좋답니다. 장보기가 수월치 않았던 섬마을 사람들에게 장아찌는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유용한 반찬이었습니다. 한 10일 정도나 있다가 이 물을 따라가지고 한 번 더 끓여가지고 더 부수면 더 좋아요. 뭐 돼지고기나 그런 거 뭐 할 때 다른 거 상추 같은 거 이렇게 이런 시골에서는 옛날에는 또 그랬지만 지금도 비싸기도 하고 여름 되고 그러니까 없어요. 시장에 가도 어쩔 때는 상추가 따로들고 없을 때 이런 거 장아찌 뭐 하나만 있어도 고기 그냥 뭐 최고죠. 이곳 사람들에게 장아찌는 신선한 채소들의 대체품이기도 했습니다. 잘 익은 장아찌엔 고기 음식이 찰떡궁합입니다. 오늘은 닭백숙을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남이기다가 먹이 주면서 한 구석으로 몰아가지고 덮쳐야죠. 근데 잘 못 잡지 않으세요? 아주 어렵죠. 이제 닭이 빠르냐, 내가 빠르냐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닭이 빨라 보이는데요. 닭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요만 더 쉬어 당신 여기 몰게. 뭐 가면 여기 다 들어가라. 도시에서 온 아들네를 위해 두 손 걷어붙입니다. 하지만 노련한 어머니를 따라갈 순 없죠. 아니 어머니 잘 잡으시네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갑시다. 맨날 저기를 쫓아다니다가
이 그늘에 황칠나무 속에다 얘다 여면은 닭이 저 퍼리가 닭 안 뿔고 여기는 벌기도 안 들어가고 좋아야 이렇게 놔두고 이따 갔다가 삶아라. 아니 왜 황칠나무에다 이렇게 꽂아 놓으신 거예요, 닭을? 황칠나무에는 벌기가 안 가. 못 가. 이 독성 때문에 벌기 독성 때문에 못 가고 먹어도 사람께는 독성이 없어. 그런데 이 벌기가 없어. 벌가지가 없으니까 저 속에다 해놔도 많은 곳이 가서 안 뽀라 닭을. 황칠나무가 여름철 음식 준비할 때 파리 쫓는 수고를 덜어준다네요. 황칠나무를 가까이 하면서 터득한 방법이랍니다. 황칠나무 뿌리를 넣고 닭 삶을 준비를 합니다. 이런 이 부드러운 것보다도 닭에는 이런 뻗은 것을 넣으면 기가 막히게 좋다 더. 황칠잎을 양껏 넣은 닭백숙은 이대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이 정도면 찾아왔던 더위도 금세 물러날 것 같습니다. 전화의 맛이. 장아찌는 밥상에 재미를 더해줍니다. 내 마음대로 손 가는 대로 쌈을 싸먹는 재미 말이죠. 성주야, 이리 와서 이 삼겹살 한 점 먹어라. 황칠 한 마리가 담아서 얼마나 맛있는지 아냐? 맛있지? 네. 할머니 최고. 자식 입에 맛난 거 넣어주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또 없겠죠. 오랜 세월 밥상 위에 감초 역할을 해온 장아찌. 밥상 위에 구원투수로 화려하진 않지만 은근한 맛을 더해주며 우리 밥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